안녕하세요. 얼마 전 신문에 이 BTN이 벤플리트 상을 타고 나서 인사말을 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러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orean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이 문제를 한번 제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BTS 리더 RM이 벤플리트 상을 수상하는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말합니다.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그리고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중국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자, 그거 보면은 이제 조선일보 나온 기사를 보면 중공은 한국전쟁에 자국군이 참석한 걸 항미 원조, 이 말은 미국에 대항하고 북한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부른다. 최근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냐면 그쪽에서 이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삼성 갤럭시 S20 BTS 에디션 등 BTS 물건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과 티몰에서도 제품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는 또 이렇게 났습니다. 중국 팬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BTS에게 줬는데 이게 뭐냐? 흥분해가지고. 그럼 뭐 어떻다는 거냐? BTS가 항미 원조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들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BTS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간추려 보면은 중국에서 많은 돈을 BTS한테 줬는데 그 BTS가 항미 원조의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난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화민국과 대한민국과 역사를 보는 차이가 분명하게 여기서 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중화인민공화국을 보통 따서 중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TS 역사도 모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모욕하고 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BTS는 한국전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중공은 그런데 항미 원조만 떠들어대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대적인 항미 원조의 70주년에 대해서 선전을 하면서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측이라든가 BTS 측은 왜 저 사람들이 떠들는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BTS가 역사를 잘 모르고
틀린 역사를 얘기했는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점검해 보라 하면 제일 먼저 뭘 하겠어요? 먼저 네이버 검색을 하겠죠. 네이버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두산백과의 소위 한국전쟁이 나와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이 남북 분계선이던 38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다. 이건 사실입니다. 틀림없죠. 예. 다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16개 나라가 이루어진 유엔군을 파견하였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남녀들이 희생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 BTS가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죽은 군인들만 남녘에 78만입니다. 그 다음에 북녘에는 무려 200만이 넘어요. 그러면 280만 명이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예요, 이게. 2차는 못지않아요. 굉장한 인원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1952년 3월 15일 그 날짜로 했을 때 전 국민의 절반인 1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남녘의 공장 42%, 북녘 공장 60%가 파괴됐어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두산백과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쟁을 쉬는 상태입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67년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감정을 BTS는 솔직하게 수상소감에서 70주년을 맞이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소위 BTS가 항미 원조의 역사를 잘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미 원조라는 것은 항미, 미국을 막고 원조, 조선을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BTS를 비난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항미 원조를 아느냐?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1944년생이니까 7살 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70살을 먹은 사람이 그때 태어났으니까 제가 지금 77이니까 이 정도 돼야지 그래도 아련하게 기억이 남지, 중국 젊은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역사를 모른다 그러는데 지들은 역사를 뭘 보고 아느냐?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걔들은 뭐냐? 무조건 중국 최고의 포털인 바이두에서 찾아냅니다. 찾겠죠. 그럼 바이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중국 애들이 얘기하는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면요. 들어가자마자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포스터들이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소위 기념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항미 원조라는 부분을 제가 한번 찾아서 번역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미 원조는 항미 원조 운동 또는 원조 전쟁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중국 인민이 조선인을 도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해 반격한 군중성 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년이 70주년 기념으로서 잘 보세요. 지금 얼마만큼 거기서 굉장한 행사를 하고 있는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를 이름으로 중국 인민지원군 항미 원조 출국작전 70주년을 기념하는 장을 발표했어요. 대단합니다, 이게. 이 행사가. 그리고 동시에 매스컴을 동원해가지고 대대적인 영화와 드라마로서 선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산당에서 하는 부분에서 선전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호가라는 것은 집을 보살피고 위국,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이 제목이에요. 예. 이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기록영화입니다. 기록영화를 만들어서 지금 10월 25일에 이미 상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 공화국이 잊을 수 없는 기록, 인민이 잊을 수 없는 기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기록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금강천이라는 영화인데 제작비가 무려 683억, 10월 25일 개봉했는데 이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금강산 옆에 금강천이라는 게 있는데 60m가 넘는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인민군이 미군을 무찔른 그런 아주 그 무용담을 그린 영화가 바로 금강천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드라마도 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라는 그 드라마인데 40부작으로 무려 1734억이라는 제작비를 들여가지고 2020년대 작년 말에 방영을 4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미군을 쳐부수는 용감한 중공군을 강조한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의 포털에 들어가면 인터넷에서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처음부터 모택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울레가 나와서 한국 전쟁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아주 대대적인 아주 대서사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전쟁 씬도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쪽에 바이두에 나온 그쪽 포털에 나온 사망자 통계를 봤더니 달라요. 남쪽에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57만이 죽고 그쪽에 200만이 죽었는데 63만 명만 죽었다 해서 달라요. 통계가. 예. 그러니까 두산 백과가 틀리거나 아니면 그쪽 바이두가 다른데 어쨌든 자기들이 이렇게 200만 명이나 그쪽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 그대로 쓰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건 뭐 이겼다고 자기들은 미국을 무찔렀다고 그랬는데 미국한테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바로 모택동의 맏아들 모안영이 바로 이 전쟁에 출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중국인들의 그 감정을 자극하는데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그 주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는 남침을 했다는 것이었고 지금 북한에서는 북침을 했다. 우리가 쳐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김일성이 무력 통일을 했다. 김일성이 조선에 무력 통일을 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김일성이 10월 8일, 1950년 10월 8일에 중국의 원조를 요청해서 인민군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누가 쳐들어갔냐를 갖고 싸웠는데 그냥 쳐들어간 거 인정해. 그래도 니들이 문제를 삼으면 안 돼.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삼고 있는 건가? 그 사람들에게는 무력 전쟁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혀 없어요. 왜냐? 통일을 위한 전쟁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는 그런 역사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 통일 전쟁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압록강입니다. 압록강 철교죠. 지금 이것은 압록강 철교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예. 유엔군들이 중공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문제가 안 되도록 이쪽은 남겨놓고 이쪽만 파괴를 시킨 겁니다. 그 압록강을 내려다보는 그곳에 항미 원조 기념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많은 전시물이 있는데 보통 항미 원조 전쟁은 지금 여기를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중국 성립 이후 중국 인민이 전개한 규모가 가장 크고 세계를 흔들었던 영향이 깊고 먼 정의 전쟁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시관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동상이 있고 탑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거기에 중국 인민지원군의 애국주의 국제주의와 혁명 영웅주의는 영원히 빛나리라는 강택민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 BTS와 대한민국의 관점은 전쟁 때문에 남북의 피해가 너무 컸으므로 전쟁을 일으킨 사실에 대한 책임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오로지 미국의 침략을 막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굉장한 선전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침략 전쟁을 당연시하고 침략 군주를 영웅시하는 패권주의가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통일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역사적 침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70년이 지난 오늘날 갑자기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렇게 항미 원조를 그렇게 강조할까?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가까운 현실적인 이유로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에 대항하여 승리한 역사를 강조한다. 자기들은 이 한국전쟁에서 미국을 이겼다고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역사 침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북공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평양을 비롯한 대동강 이북을 자기 역사로 만들었음을 일반화시킵니다. 제가 이 시리즈가 동북공정 시리즈거든요. BTS가 동북공정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는데 앞으로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이 동북공정에서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고조선. 그런데 저는 고조선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그때 나라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중일연이 옛날 당군조선하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을 나누기 위해서 위만조선이 아닌 그 이전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했던 거지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조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고구리, 그 다음에 고구려 때는 나라 이름을 고구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사전인이 모든 거 다 리라고 읽으라고 합니다. 또 용비어천가에서도 고구리, 고리로 읽으라고 되는데 그건 제가 이미 책으로 발표를 했고 유튜브도 나갔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발해를 자기 역사로 만들었어요. 그게 동북공정이에요. 동북공정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게 2008년에 동북공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조선, 아까 말하는 고조선입니다. 고구리 발해의 남쪽 경계선인 평양과 대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북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와 강역으로 완전히 이제 못을 받고 그걸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일환으로서 BTS가 말하는 한국전쟁도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38선 이북은 이제 평양 이쪽은 자기 나라 역사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 가장 엄청난 무서운 음모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은 평양과 대동강 이북 땅을 역사적으로 중국의 역사고 중국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항미원조는 1950년대 자기들이 가서 도와줬던 항미원조와는 전혀 다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좀 엉뚱한 생각이 들고 잘 믿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다음 이어진 한복이 중국 옷이라고 한 내용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뚜렷하게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어서 한복이 중국 옷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